제1회 야방을 공부로 진행을 맡고 있는 컴퓨터학과 3학년 재학 중인 이공학번 박효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세미나를 기획하게 된 계기를 좀 그전에 살짝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발자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문화가 진짜 발달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문화를 공유하고자 하는 의지도 많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근데 또 저희 학교 내에서 이러한 콘텐츠들을 고르라고 하면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랩실 단위의 세미나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구멍대를 대상으로 이제 IT 직군을 가고자 하고, 그리고 이제 IT 갭 공부를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대형 세미나를 기획하면 어떨까라는 취지에서 이번 야밤의 금호톡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정하고 진행을 하게 됐고요. 제가 오늘 100명이 올 거라고 자고 있는데 그렇게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인원이 보니까 딱 이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인원이 많아야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듣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러 이 이야기를 들고 오신 거니까 인원은 중요하지 않고 이 얘기를 듣고자 하는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원은 안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인당 10분에서 20분 정도의 자유주제로 IT 관련 자유주제로 이제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번 기획을 하면서 배달의 민족이죠. 우아한 형제들의 우아한 테크톡을 레퍼런스로 참고해서 이 기획을 맡았어요. 그래서 인당 10분에서 20분이 여기서 나왔던 주제였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 여기 보시면 1학년들이 배우는 내용이죠. 비트와 논리 게이트. 그리고 2학년들이 배우는 트리 자료 구조, 선형 자료 구조, 그리고 정렬 알고리즘. 1, 2학년들이 배우는 내용도 있고, 그리고 가속 메모리나 DNS 같은 3학년이 배우는 내용들. IT 관련해서는 필수적으로 다 알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내용을 본인만의 방식으로 10분에서 20분 가량 발표하는 걸 보고 저희도 각색을 해가지고 대학교에서 진행한 만큼 대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주제로, 뭐 예를 들면은 인턴 경험을 공유할 수도 있고요. 뭐 코딩 테스트 경험, 뭐 학점, 뭐 이런 그냥 정말 다양한 자유 주제로 발표를 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서 참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진행이 잘 되었을 때 이제 지금 디자이너 3명, 그리고 프론트 3명, 백엔드 2명 해가지고 기술 블로그도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세미나에서 발표했던 내용들은 영상으로 촬영이 돼가지고 유튜브에 업로드 되고, 그리고 여기 우한 기술 블로그 같이 기술 블로그 주제에 따라서 토픽에 따라서 이제 관리가 되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획에 대한 얘기였고요. 제가 iOS 앱개발자 임문과 방향성에 대해 발표를 할 건데,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iOS 앱개발자가 뭔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iOS 앱개발자가 입문을 하려면 로 입문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시스템화는 어떻게 되면 이런 것들을 먼저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번외 느낌으로 제가 iOS 앱개발자로 진로를 정하게 된 이유, 어떻게 해서 iOS 앱개발자로 하게 되는지에 대해 좀 간단하게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부터 할게요. 일단 모바일 앱 개발 시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좌측에 보시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이렇게 해서 얘는 자바라는 언어를 사용하고 코틀린이라는 언어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툴을 사용하면은 이제 안드로이드 어플만, 갤럭시가 통상적으로 있죠. 안드로이드 어플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iOS 네이티브, 스위프트라는 언어를 사용하고 얘를 사용하면은 아이폰 어플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각각 네이티브 언어라고도 하는데요. 이거 말고도 크로스 플랫폼과 같이 가운데 있는 하이브리드 언어가 있습니다. 이 좌측에 보이는 얘는 플러터라는데 구글에서 만들었고요. 언어는 다트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는 리액트 네이티브는 페이스북 기업에서 만들었고, 메타죠. 메타 기업에서 만들었고, 언어는 리액트를 사용합니다. 얘네를 사용하면은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와 iOS 같이 하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어플도 만들 수 있고 아이폰 어플도 만들 수 있어요.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장단점이 따로 존재가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오늘 다루지 않고 아이폰의 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제가 중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폰 개발에 대한 얘기만 다루기 전에 안드로이드에서 어떻게 UI를 배치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XML 파일에서 팔레트 안에 텍스트 뷰, 버튼, 이미지 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를 그냥 클릭한 다음에 여기다 배치만 하면 돼요. 그러면 배치를 하면은 다음과 같이 코드가 짜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정을 좀 디테일하게 만들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데 다음으로 iOS에서 어떻게 하느냐. iOS는 좀 더 직관적이긴 해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UI 개발할 때 이런 식으로 화면을 이제 뭐 테이블 버튼 누르면 이 화면이 보이게끔 누가 봐도 직관적이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도 개발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화면을 보시면 이제 우선은 지금 작아서 안 보이는데 얘네를 이 아이폰 같은 이거를 뷰라고 하거든요. 여기를 뷰라고 하는데 각각의 뷰는 위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뷰 컨트롤러가 각각 담당하고 있습니다. 뷰 컨트롤러 안에 뷰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치 MVC 패턴이죠. 그 아이폰에 애초에 MVC 패턴을 지향을 해요. 그래서 각각의 뷰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라벨과 버튼을 통해서 화면을 꾸미고 뷰를 꾸미고 그리고 그걸 담당하는 뷰 컨트롤러가 따로 있습니다. 이어서 자세히 더 보여드릴게요. 아이폰 개발 환경에 대해 iOS 개발 환경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면 iOS 개발자는 통상적으로 이 운영체제를 거의 다 하는 사람이라고 봐도 되는데요. 이제 iOS 운영체제가 있고 iPadOS 그리고 watchOS, macOS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iOS 개발하려면 CPU는 이제 이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요. 처음에 기존에는 인텔 맥, 이제 인텔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맥이 있고 요즘에는 이제 ARM 프로세서로 M1, M2, M3가 있죠. 그리고 이 운영체제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엑스코드라는 툴입니다. iOS를 개발하는 화면이 에디터입니다. 에디터. 그래서 이 에디터에서 보시면 iOS가 있고, macOS가 있고, watchOS가 있고, tvOS가 있고, 비전OS가 있죠. 이번에 비전OS 엑스코드 15 버전으로 넘어오면서 여러분들 애플 비전 프로를 개발하기 위해서 비전OS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체제를 개발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언어는 뭐를 쓰냐? 기본적으로 스위프트 언어를 사용합니다. 스위프트라는 언어는 2019년도에 나온 언어인데 기존에 오브젝티브 C라는 언어를 사용하다가 19년도 들어서 스위프트가 나오고 지금은 스위프트 5 버전이거든요. 이제 올해 여름에 10 버전이 나올 거긴 한데 계속 개발이 되어지는 언어고 요즘은 다 스위프트를 쓴다고 할 정도로 무방해요. 그리고 오브젝티브 C는 C++과 C의 기반을 두고 있고 에디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엑스코드 그리고 이제 맥킨토시 4개의 줄임말이죠. 얘의 줄임말이 맥이죠. 그래서 단점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iOS 개발하려면 얘네가 필요합니다. 그게 좀 치명적인 단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여기까지 iOS 개발자가 뭘 하는지에 대해 알아봤으면 이걸 입문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살짝 보도록 할게요. iOS 개발 입문하려면 이제 스위프트와 UI 키트, 스위프트 UI 그리고 iOS 구조와 기타에 대해 좀 알아야 되는데 스위프트 언어에 대해서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스위프트는 일단 iOS 개발하려면 스위프트 문법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스위프트 문법을 살짝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멀티 패러다임 지향 언어예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을 따르고 있고요. 함수형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을 따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프로토콜 지향 언어이기도 해요. 잡다한 걸 다 가지고 있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얘네는 아무래도 최신에 나온 언어인 만큼 저는 굉장히 얘네가 사람의 친화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문법은 파이썬과 유사해요. 근데 이제 다양한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과 친숙한 언어인 만큼 배우기도 쉽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음으로 스위프트 문법을 좀 익혔다면 iOS를 개발하기 위해서 UI 키트라는 프레임워크와 스위프트 UI라는 프레임워크를 이제 봐야 합니다. 일단 먼저 화면부터 볼게요. 이거는 UI 키트 개발하는 환경을 제가 캡처를 해봤는데요.
여기 이제 뷰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뷰. 이 뷰에다가 이게 버튼이에요. 버튼을 이렇게 배치를 하고 그리고 우측에 이 인스펙터 창 여기에서 이 버튼에 대한 세부 사항들, 버튼의 디테일을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버튼을 꾸미고 난 다음에 컨트롤 버튼을 눌러서 뷰 컨트롤러에 드래그를 하면은 이렇게 액션, 아웃렛 이렇게 뜨는데 내가 뷰에 배치한 이 버튼을 변수화시키면서 변수로 다룰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보시면 이 버튼을 이 드래그해서 소문자 버튼이라는 이름으로 변수를 만들어줬고 거기에다가 이 보더 위드스랑 컬러를 통해서 테두리를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코너 레디우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곡선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눌렀을 때 동작하는 액션으로 프린트문을 시켜줘요. 버튼을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프린트문이 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어플이 동작을 해요. 실제로 어플들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빌드 전체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프레임워크로는 스위프트 UI라는 프레임워크인데요. 이거는 나온 지 진짜 얼마 안 됐어요. 그 전에 보시면은 여기 제 바탕화면이거든요. 이제 여기가 엑스코드고 여기가 가상 시뮬레이터인데 이게 아이폰 8부터 아이폰 15 프로까지 전부 다 있어요. 모든 기종이. 그래서 실제로 핸드폰에서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또 메모리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좀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스위프트 UI를 사용하면은 가상 시뮬레이터 없이 엑스코드 내에서 이렇게 프리뷰를 통해서 바로바로 개발한 게 UI가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발할 때 좀 더 용이합니다. 물론 UI킷에서도 임포트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번거롭기 때문에 스위프트 UI를 할 때는 개발이 좀 더 단순하다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똑같은 과정이에요. V 스택, 이제 버티컬 스택 안에 버튼을 놓고 버튼의 이름을 이렇게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눌렀을 때 동작하는 걸 여기 프린터문에 넣어놨고요. 얘도 똑같이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프린터문이 동작해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프린터문을 사용하지 않고 뭐 다른 동작들을 취해주겠죠. 그래서 크게 차이점을 봤을 때는 UI 키트는 클래스로 만들어져 있고 이제 스위프트 UI는 스트럭처로 만들어져 있는데 뭐 이거에 대한 차이점이 존재하는데 그거에 맞게끔 이제 개발할 때 신경을 써야 돼요. 그리고 보시면 조금 이게 클래스랑 구조체 스트럭트 네임 옆에 이제 콜론으로 적혀 있죠. 이게 다 상속받는 건데 얘는 상속이라고 생각하면 스트럭트이기 때문에 상속은 아니고 이제 프로토콜 자바로 치면은 인터페이스인 거죠. 이런 것들을 스트럭트에 적용시켜서 개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성을 알아봤고요. iOS 구조에 대해서 또 알아야 되는데 앱과 씬, 델리게이트가 있습니다. 델리게이트 이제 디자인 패턴을 통해서 개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뷰 사이클, 처음에 뷰가 이제 디드 로드, 뭐 디드 어피어 이런 식으로 뷰만의 생명 주기가 있어요. 그 생명 주기를 잘 파악하고 어플을 개발할 때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다음으로 터치 인식이 어떻게 되는지 전달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아크 메모리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아크가 그 오토매티컬 레퍼런스 카운팅이라고 이제 참조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세고 있는 거예요. 객체들이. 그래서 자바로 치면은 가비지 컬렉터랑 비슷한데 그 리눅스 시간에 하드링크 0이 되면 사라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여기도 참조 개수가 0이 되면 사라지겠습니다. TI고요. 그래서 기타에 보시면 이제 여러 API, 지도나 영상 같은 걸 다룰 때 어떤 걸 임포트하고 라이브러리를 뭘 써야 되고 외부 API를 쓸 때 어떻게 동작하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엑스코드가 에디터가 좀 쉽지만 설정할 것들이 많아요. 빌드 세팅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도 다룰 줄 알아야 되고 배포나 앱 출시할 때 과정들을 좀 익혀야 iOS 개발할 때 좀 더 유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심화 과정인데요. 제가 사실 이거는 제가 저한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같이 한번 보시면 입문 단계를 거쳤으면 이제 개발을 할 때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디자인 패턴 적용하는 거, 싱글톤 패턴이랑 델리게이트 패턴들을 적용시켜서 코드를 좀 유연하게 짜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MVC 패턴을 기본적으로 따르고 있는데요. 이제 MVC 패턴이 정확히 어떤 건지 알고 그리고 MVC 패턴만 했을 때는
뷰 컨트롤러의 코드 길이가 굉장히 길어질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개발자들이 개발할 때는 MVVM 패턴을 사용해요. 뷰 컨트롤러를 뷰처럼 쓰고 이제 뷰 모델이라는 파일을 또 따로 만들어서 뷰 모델에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뷰 컨트롤에서는 뷰만 보이게 하는 식입니다. 이러한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턴들을 적용하면서 개발할 줄 알고 다음으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객체 지향의 솔리드 원칙을 적용해서 개발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함수형 프로그래밍만큼 함수형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이 뭐냐? 이제 함수를 이건 객체로 취급하겠다는 말인데요. 여러분들 그 함수에 매개 변수랑 리턴 값에 변수뿐만 아니라 함수 자체를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나드나 이런 여러 수학적인 기법들을 프로그래밍에서 적용시키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거 잘 모르니까 패스하겠습니다. 아무튼 알아야 돼요 이제. 저도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공식성 제어를 통해 비동기적으로 동작하는 것들도 좀 유명하게 다룰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iOS 앱 개발자를 어떻게 해서 정하게 됐는지. 지금 1, 2학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좀 있는 걸로 아는데 아, 저 사람은 이제 저런 식으로도 진로를 정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평범하게 제 진로를 정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살짝 가보도록 할게요. 저는 일단 이제 제 기타브 화면인데요. 저는 이제 처음에 코틀린이라는 언어를 사용해가지고 안드로이드 어플을 실제로 만들어보고 배포까지 해봤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 제가 만든 어플을 치면 검색이 되고요.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교수님의 권유로 해커톤에 나가게 되는데요. 이때 유니티를 사용해서 게임을 만들고 그 게임을 만든 거를 웹에 배포하게 하게끔 제가 게임 만들고 웹페이지, 프론트까지 다 해봤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프론트에 좀 잘 맞고 좋아한다는 걸.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해보니까 아, 프론트가 맞는 건 알겠어. 근데 뭘 하지 하다가 제 노트북이 그때 맥북이었어요. 맥북. 저희 랩실 형들 추천으로 맥북을 샀었는데 그게 제 진로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맥북을 사가지고 이제 아, 이거 한번 iOS도 프론트니까 한번 해봐야겠다 싶어서 스위프트를 배우고 실제로 iOS를 개발한 지는 이제 한 3달밖에 안 됐어요. 얼마 안 됐는데 어쩌다가 또 iOS로 갔냐. 저는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이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 2023년에 나온 뉴스도 있고 22년에 나온 뉴스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고등학생 때도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 좀 폐쇄적이고 철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통계는 다릅니다. 그래서 2021년과 22년 봤을 때 여성 비율이 아이폰 비율이죠. 이제 좀 비슷했는데 23년 들어서 아이폰 비율이 좀 증가했어요. 그리고 남자 비율을 좀 보면은 21년, 22년 이제 50%에 비슷한데 23년도에 갤럭시 비율이 줄어들고 아이폰 비율이 많이 늘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10대, 20대, 30살까지 봤을 때도 아이폰이 크게 증가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들이 나중에 나이를 먹으면 계속 아이폰을 쓰겠구나. 를 통해서 아, 이거 안 그래도 저출산인데 iOS만 나중에 쓰지 않을까 망상에 이제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처음 시작은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달라요. 지금 저는 해보니까 좀 잘 맞아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진로를 정할 때 아, 딴 식으로도 정할 수 있구나 를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해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게 뭔지도 깨달았고 그리고 결국에 이유가 어찌됐든 제 진로를 찾았는데 여러분들도 아직 분야를 못 정했으면 뭐 한번 참고해서 이것저것 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